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꼭 공부하고 시험 보자. 광쌤의 시험 특강 지구과학 1에서 1학기 중간고사 파트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파트 1에서는 우리가 마그마의 생성과 마그마 생성 환경까지 배웠고요. 그것까지 공부를 했고, 이 마그마가 식으면 이제 돌덩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암석이 된다. 지금부터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특히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녀석에 두 종류가 있어요. 튀어나와서 바깥에서 식은 거를 화산암이라고 그러고 속 안에서 튀어나오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 지나면 천천히 식어서 된 걸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기쁘심자거든요.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암석이 더 있어요. 태적암과 변성암이 있는데 우리 이제 지구학원에서 변성암은 자세히 안 하고 우리 화성암과 태적암만 합니다. 얘네들이 사실은 순환이 된다는 걸 중학교 때 공부했었어요. 한번 볼게요.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됐죠. 이게 이제 기본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아서 그런 새설물들, 그런 조각들이 쌓이고 다져져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태저감입니다. 됐죠? 근데 이 화성암 자체가 또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 속에 들어간 다음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쉽게 말하면 구워지는 거예요. 암석이 타면 구워지면 변성암이 돼요. 그래서 퇴적암이 또 땅속에 들어가서 구워지면 변성암이 되고 얘들이 심하게 구워지다가 아예 다시 한번 너무 심한 이제 압력과 열을 받아가지고 녹아서 마그마가 돼서 다시 식으면 화성암이 되는 이렇게 돌고 도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화성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화성암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화산암이 있고 터져서 나왔다는 얘기고 심성암은 이거 터져서 나오지 못하고 깊은 곳에서 식은 건데 즉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게 생성 위치에 따른 시간차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산암은 빨리 식은 거고 얘네들은 천천히 식은 겁니다. 빨리 식은 애들을 세립질, 아주 미세한 조직이라고 그러고요. 얘네들 구성하는 게 심성암은 좀 굵은 조직 그래가지고 이걸 조립질이라고 그래요. 세립질, 조립질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비유를 들면 후닥닥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덩어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새 학기가 됐어요. 같은 반에 새 친구들을 만났죠. 다음날 졸업해버렸어요. 그럼 새 친구 얼굴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지나게 되면 친구들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하면서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그룹을 지어가면서 친한 애들이 모이죠. 이렇게 덩어리들이 모여서 식어진 걸 조립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주 미세하게 각계계파 굉장히 이렇게 서로 조직을 결성하지 못한 애들을 세립질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바깥에서 빨리 식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뭐 만들고 뭐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조직을 결성할 그런 여유가 없다. 자, 대표적으로 여기서 화산암 중에서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에서 현안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외울 거고 그다음 심성암에선 반서마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 지금 화산암의 대표적인 건 현무암 대표주자 뽑아야 되고 그다음 심성암의 대표주자는 화강암입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현안유, 반서마에서 요 두 녀석인데 이 현무암은요 연기성이에요. 제주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돌하르방 이런 거 어둡고요. 그리고 세립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화강암하고 이 반대되는 내용인데 현무암을 잘 비교해 보면 얘는 거의 진짜 조직이 잘 안 보여요. 덩어리들이 안 보여요. 이게 되게 진흙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가스 빠져나와가지고 확 식어버려가지고 이 구멍이 메꿔질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식어서 이 구멍들하고 헷갈리는데 구멍 말고 이 구멍 외에 얘들을 이제 이루고 있는 암석을 이제 잘 보게 되면 덩어리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화강암 있죠. 화강암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게 뭐 하얀 덩어리, 투명한 덩어리, 검은 덩어리 굉장히 좀 굵직굵직 눈으로 봐도 이런 굵직굵직한 애들이 덩어리채 막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게 보여요. 조립질이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하지 말고 현무암을 중심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현무암은 연기성이고 어둡다는 거 당연히 여러분 알죠? 그리고 세립질이다. 이것만 알면 되고 그럼 화강암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산성이고 밝잖아요, 여러분. 약간 하얗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석 같은 데 보면 그 하얀 비석들이 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조립질이다. 이런 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저감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태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속성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저감의 생성 과정을 속성 과정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막 갈리고 깨지고 해서 그런 부산물들이 쌓이게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속성 과정은 1, 2, 3단계를 다 모두 속성 과정이라고 그러고 이 단계별로 또 이름이 있는데 이거 태저물이 첫 번째 쌓이고
그 다음에 이 쌓인 것들이 그냥 있으면 바람 불면 흩어질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압축이 되고 다져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에 얘네들이 쌓이다 보면 구멍들이 있죠. 이런 거를 공극이라 그러는데 다져지면서 공극들이 줄어들어서 아주 이렇게 아주 치밀하고 조밀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결 작용이라 해서 이거는 시멘트나 본드로 붙이는 그런 작용이에요. 이때 시멘트와 본드 역할하는 게 대표적인 게 탄산칼슘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압력을 받으면서 이런 교결 작용까지 해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의 돌덩이 바위덩어리가 되는 것. 이 과정을 속성 과정이다. 이런 부분 하나들이 다 시험 문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체크를 해두면 되겠어요.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퇴적암을 분류를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쇠설성과 화학적 퇴적암이 있고 유기적 퇴적암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예. 쇠설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갈려 쌓인 것, 퇴적암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야. 자갈들 같은 거, 여감, 그 다음 그거보다 더 잘 부서진 거, 사암, 아예 진흙처럼 곱게 부서진 거, 이암. 얘네들이 쇠설성이에요. 됐죠? 화학적 퇴적암은 화학 반응이나 앙금 생성 반응으로 해서 굳혀져서 만들어지는 거. 대표적인 거 석회암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은 유기물, 이 퇴적, 그러니까 생물체의 유해 같은 것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도 석회암을 기억해 두면 돼요. 하나 더 하자면 척트나 석탄 같은 거. 얘도 우리가 유용하게 쓰죠. 이게 여러분 생물체들이 다 이게 퇴적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퇴적암입니다. 됐죠? 이 정도 체크해 두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좋고요. 자, 그럼 이 퇴적되는 환경을 볼게요. 이게 결과적으로 핵심은 퇴적물이 운반되다가 쌓여서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물이 핵심이에요. 이 물이 퇴적물들을 옮기다가 어디다가 버려서 쌓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 물론 거기서 이제 속성작용이 벌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속성작용이 벌어지는데 우선은 뭔가 쌓여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가 뭐를 버리느냐 그게 이제 물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첫 번째 육지에서 육상 퇴적 환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아예 바다 쪽에 가서도 퇴적이 되고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버리고 바다에서도 버리고 그 사이 그걸 연안 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혹은 육지와 강이 만나는 그래서 그거를 연안 퇴적 환경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지역을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육지 부분에서는 선상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호수 부분 요건데 분급이 나쁘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산에서 내려오면서 갑자기 물을 만나요. 막 급하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호수 같은 거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갑자기 완만해지거든요. 첫 번째 산 다 내려오면 사람들 쓰레기 다 버리잖아. 첫 번째 쓰레기 버리는 곳이야. 이때 여기서 신나게 내려오다가 뭐 버릴 데가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완만해지면서 속도가 줄면서 버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 딱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또 다른 또 이게 버리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거. 분리수거하지 않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니까 산 여러분 산에 갔다 등산 가보면 알겠지만 사람들 쓰레기 엄청 버려 진짜.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서 이런 데다 버리면 막 여기 사람들도 지켜보고 하니까 여기서 다 버린다고. 굵은 거 뭐 자잘한 거 그냥 막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급이 나쁘다. 서로 뭐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 막 다 섞여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버리게 되면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부채 모양처럼 돼 있다 해가지고 선상지라 그럽니다. 이제 뭐 모양 같은 건 잘 몰라더라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과 바다로 가는 경우 이제 선생님 이거는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강으로 쭉 갈 때는 별로 여기서는 퇴적적인 환경이 없다. 갑자기 바다로 가면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여기서 갑자기 또 확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안 퇴적 환경인데 여기에는 삼각주입니다. 비슷해요. 속도가 느려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선상지 모양이 되지만 여기는 삼각형 모양이 돼서 삼각주라 그러거든요. 여기의 특징은요.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든 육지가 있고 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여기에 잔뜩 쓰레기들 가지고 오다가 물을 만나면 속도가 느려지면 이렇게 진행을 해요. 쓰레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제일 무거운 애부터 물들이 녹겠죠. 그래서 처음에 자갈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모래가 쌓이고 진흙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진흙이 쌓여요. 그럼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애들이 또 쓰레기 가져와서 버리죠.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또 자갈을 놓고 여기까지 이제 이만큼 육지처럼 되는 거야. 얕아졌으니까.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완전 맨 땅에다가 물속에 처박는 거였지만 여기는 얘네들이 이제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거의 육지 같은 형태라서 이만큼 내려오다가 자갈 내려놓고 모래 내려놓고 진흙 내려놔요.
그럼 또 여기서 다음 애들 오는 애들이 여기까지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자갈 내려놓고 순서대로 모래 내려놓고 진흙 내려놓기 때문에 요 녀석을 끊어서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위쪽에는 자갈들이 있고 아래쪽에 진흙이 있죠. 이게 이 얘기예요.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지 말고 요거 그리는데 15초도 안 걸리거든요. 아, 자갈, 모래, 진흙,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자갈, 모래, 진흙, 자갈, 모래, 진흙하고 요 부분 딱 끊어내면 아, 위로 갈수록 입자가 커지네. 이게 바로 강과 바다, 즉 연안태적 환경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있는 태적물들의 특징이에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양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대륙붕, 대륙붕 이거 이 얘기 못 하겠어요. 잠깐 저기 우리 남학생들 있을 땐 얘기했는데 이거 못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상상하세요. 대륙에 달려 있는 그 다음에 대륙사면 그 다음에 뭐 여기 대륙대 이렇게 있는데 요런 데 하면 결과적으로 완전 바닷물이거든. 아예 깊은 바다야. 그러면 모래, 자갈, 뭐 이렇게 저기 뭐 자갈, 모래, 이게 진흙 같은 게 섞여 있는 거를 아예 물 속에 담가 놓고 얘들 다 집어넣어 막 엉망진창으로 담가 놓은 상태에서 한 하루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무거운 거부터 가라앉고 그 다음에 모래 있고 진흙 있고 이런 순서에서 이거 무거운 부터 가라앉기 때문에 얘랑은 반대예요. 연안태적 환경하고 요 입자 위로 가서 여기는 고온 입자가 쌓이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요거 구분하면 됩니다. 외울래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적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퇴적 구조라서 여러분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층리예요. 층리. 퇴적은 쌓이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쌓이고 먼지 쌓이는 것처럼 쌓이고 하다 보니까 요런 여기 쌓이는 과정에서 이 시간이 어마무시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요 쌓이는 부분에 여기 이게 쉽게 말하면 층이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요거를 층리라고 합니다. 쌓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층리 구조가 보인다 해가지고 이렇게 층리들이 나오고 여기 여는 건열이 있는데 다 보세요. 층들이 우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층들이 있다는 사실, 이렇게 층들이 있다는 사실 우선 체크를 해둬야 되겠고 여기서 시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퇴적 구조를 통해서 당시 환경을 알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하를 판단해요. 어디가 위냐 아래냐. 여기 위아래 보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2층이 역전됐느냐 안 됐느냐 뒤집어졌느냐 아니면 똑바로 됐느냐 이거 묻는 건데 우선 요 그림대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4층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경사층리예요. 경사 여기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환경은 뭐냐면 바람이나 물이 흘렀다는 얘기고 흐르는 방향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외우는 게 아니고 물의 방향이 어떻게 흘렀느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 그림을 그 자리에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아주 모래 같은 게 있는데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해봐요. 바람이 불면 모래들이 이렇게 쓸렸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 다음에 힘이 떨어지면 떨어져요. 이해 갑니까? 이렇게 쓸렸다 떨어지고 그 다음 또 바람이 계속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쓸렸다 떨어지고 쓸렸다 떨어지고 쓸렸다 떨어져요. 됐죠? 그때 이 떨어지는 부분만 모아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림 형태냐면 이런 그림 형태가 되죠. 아시겠죠? 이런 그림 형태가 있을 때는 바람의 방향이 어디? 이쪽 방향이라는 거. 그리고 항상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쪽이 위고 이쪽이 아래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위아래 판단, 바람 방향 판단.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모래들 흘러내리고 올라갔다가 흘러내리고 올라갔다가 흘러내리니까 이 부분, 끝부분을 잘라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바람의 방향은 이쪽이고 이쪽이 위고 여기가 아래라는 사실. 요것만 그려보면 얘들이 어떻게 뒤집어져 있건 어떻게 돼 있든 요걸 통해서 여러분 문제 푸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되겠죠? 좋습니다. 뭐 이제 잘 할 수 있으면 딱 보면 아 이게 이쪽으로 흘렀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점이층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심 깊은 곳.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물속에 담겨 있으면 가장 무거운 애들이 밑에 깔아앉고 가벼운 게 위에 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층을 이루게 되겠죠. 이게 아래고 위인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지금 퇴적물이 쌓여서 또 쌓이고 이런 거거든요. 어떻든 자갈 같은 굵은 애들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고운 애들이 위에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점이층리라고 그러고 이때 그럼 점이층리가 만들어진 환경은 뭐냐? 수심이 깊은 곳이다. 아예 물속에 애들이 한 번에 그냥 몽창 잠겨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굵은 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 거 떨어지고 제일 고운 거 천천히 떨어져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게 바로 점이층입니다. 수심 깊은 곳. 됐죠? 자, 연은이라는 거는 수심이 얕은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점이층림과 반대인데 여기는 찰랑찰랑 물결 자국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찰랑찰랑 물결 자국처럼 보이죠? 우리 바닷물 이렇게 뭐 이렇게 찰랑찰랑할 때 이렇게 그리잖아.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뾰족한 게 위로 올라간 게 위쪽이에요. 요거 체크해 두세요. 됐죠? 우리가 찰랑찰랑 할 때 여러분들 이게 찰랑찰랑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찰랑찰랑 이렇게 이게 손가락 욕처럼 큐큐큐 막 이러지. 자, 이렇게 해서 연우는 수심 얕은 곳 물결 자국에서 위아래 판단 손가락 욕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건열은 뭐냐면 굉장히 건조한데 여러분 가뭄 들면 논바닥 쩍쩍 갈라진 거 있죠. 그거 이거 잘라서 본 거예요. 논바닥 갈라진 거죠. 그래서 건열은 가뭄이 굉장히 심한 그런 곳에 퇴적된 거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요거는 반대로 뭐냐면 위아래 판단할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쩍쩍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여기 틈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게 건열입니다. 물론 사실 여기는 물결처럼 이렇게 이쁘게 대부분 그림을 이렇게 줘요. 이거를 건열 뒤집어놓은 것처럼 연을 하거나 건열을 갖다가 물결처럼 이걸 또 뭐 요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이거 구분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위아래로 좀 판단하는 거를 좀 체크해 두기 바라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는 우리가 이제 지질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는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습곡부터 얘기할게요. 충돌해가지고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습곡 산맥 만들어진 것처럼 얘들이 힘을 받아서 휘는 건데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압력, 그렇죠? 가로 횡자를 써가지고 지금 압력을 이렇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횡압력 해서 이렇게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요 횡압력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진 지층을 우리가 습곡이라고 한다. 됐죠? 그리고 볼록 튀어나온 데를 배사, 밑으로 꺼진 데를 향사라고 합니다. 되겠죠? 요거 배사 향사도 좀 체크해 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쉽게 나오면 다음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요게 배사, 요게 향사 뭐 이런 거 문제 나와요. 그리고 요게 횡압력이냐 장력이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단층은 끊어질 단자죠. 그래서 단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끊어지는 요 힘의 원인에 따라서 정단층과 역단층으로 구분되는데 요거 구분하기 쉬워요. 특히 정단층은 장력에 의한 거를 정단층,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한 거를 역단층이라고 하는데 우선 요거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끊어진 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는 이런 부분 같이 원래 맞았을 부분 이게 퍼즐 맞추기랑 똑같은데 원래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원래 이렇게 된 그림인데 얘들이 끊어졌어. 끊어져 가지고 이 녀석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얘는 올라오고 얘는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고 해보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줄무늬는 뭐 요쯤 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편의상 선생님 이걸 다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상반과 하반을 구분하면 끝나는 건데 상반 하반은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약속하기를 위쪽이 길고 얘만 보면 위쪽이 길고 아래쪽이 짧죠. 얘를 보면 아래쪽이 짧고 그 다음에 위쪽이 짧고 아래쪽이 길죠. 위쪽이 긴 게 상반이에요. 아래쪽이 긴 게 하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상상력만 하면 돼요. 상상력. 이건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했던 굉장히 고전적인 내용인데 상반이 위로 올라가면 역단층이에요. 끝났죠? 그럼 자, 이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물론 자세히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한 게 또 여러분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그럼 어느 게 우선 상반이야? 요게 상반이죠. 왜냐면 이렇게 그림이 요게 상반이잖아. 요건 하반이 되고. 그쵸? 그래서 상반이 위로 올라갔죠. 상반이 여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역단층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얘네들이 이런 형태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옆에서 밀 수밖에 없어. 이건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서로 밀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얘가 기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바로 상상력 해가지고 이게 역단층이 되겠고 정단층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정단층은 어떻게 하면 되냐? 요게 정단층이에요. 그리게 되면 요게 상반 그 다음에 요게 하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하반. 그쵸?
그러면 요거는 상반이 밑으로 내려간 거고 하반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잡아당겨.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상반이. 그래서 정단층은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하지 말고 하나만. 상상력. 상반이 올라가면 역단층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한 번만 그려보면 횡압력이 돼야 된다는 거. 됐죠? 그럼 정단층은 그거랑 반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 구조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부정압인데 이건 좀 자세히 뒤에 또 공부할 거예요. 부정압이 보였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불연속한 지층이다. 쌓이면은 어떻든 간에 연속적으로 쌓이는데 부정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깎인 흔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여기 기저여감이라는 게 보여요. 이게 이제 부정압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깎였다는 이런 표시. 원래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경사부정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쌓이려면 뭐 이렇게 계속 쌓여야 될 텐데 우선 깎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란하게 쌓인 이런 그림인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부정압인데 이 아래쪽에 쌓인 애랑 위쪽에 쌓인 애 있죠. 얘네들 사이에 시간 간격이 엄청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간적 불연속 지층인 부정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압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쌓인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전리라는 것은 이제 균열된 암석이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균열된 암석인데 대표적으로 주상전리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기둥주자예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기둥처럼 생겼다. 이 주자 기둥주자. 여러분 사주팔자 할 때 그 주자예요. 사람이 사주 4개의 기둥을 갖고 태어났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점 보는 거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리라는 게 있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우선은 습곡 정단층 역단층 중요하고요. 그 다음 부정압 중요하고 전리는 뭐 딱 보면 아니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물어볼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정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정압의 생성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 왜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냐 쌓이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퇴적이 중단되거나 혹은 퇴적된 지층 일부가 사라지는데 이게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지층을 우리가 정압이 아니다 해서 부정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바다나 호수 밑에서 퇴적물이 쌓여요. 천천히 이것도 시간이 이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죠. 쌓이고 있어요. 그때 이제 바다 밑이라고 해볼게요. 바다 밑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녀석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융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닷물 사이로 이 녀석이 빼꼼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융기가 돼가지고 빼꼼 올라와요. 그럼 여기에 나온 상황에서 자, 퇴적이 지금 되고 있고 여기 융기입니다. 여기 바깥에 나와가지고 온갖 그냥 모진 시련을 받는 거지. 그래서 풍화되고 침식돼서 이 부분이 깎입니다. 이렇게 깎여요. 풍화 침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침식이 이어질 텐데 다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림을 그리면 땅속으로 이렇게 벌써 깎인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깎인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요. 그럼 들어간 부분에서 이제 물속에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되냐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이제 침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다시 퇴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지금 요 녀석이 봐봐요, 여러분. 땅속, 그러니까 물속에 있던 녀석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갑자기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올라온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올라오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고 이게 지금 이 암석이 깎여가지고 어느 정도가 다 소실될 정도로 깎이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또 한참 동안 쌓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쌓인 거랑 자 이거 색깔 달리 얘가 쌓인 거랑 얘가 그 전에 쌓인 요 틈은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압은 이게 시간적인 불연속이란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우선은 퇴적이 되고 그 다음 잘 퇴적되다가 융기돼서 온갖 두들겨 맞고 다시 쫄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쌓이게 되는 거 요건데 요거 가끔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부정압 횟수와 침강 횟수와 융기 횟수인데 부정압 횟수하고 침강 횟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융기 횟수는 부정압 횟수보다 한 번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부정압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부정압이다 보려면 우리가 그 해안까지 잠수하고 들어가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드러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 밖으로 빠져 올라와야 되는 거야. 물 밖으로. 그래서 퇴적, 융기, 풍화침식, 침강에서 퇴적됐다가 다시 한번 융기가 되면 그쵸? 이제 융기가 돼서 올라오면 부정압이 하나 생겼네?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부정압 횟수보다 하나가 더 많은 게 융기 횟수예요. 어떻든 보려면 한 번 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런데 친강 횟수는 부정합 횟수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윤기 튀어나오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정합인지 아닌지 우리가 봐려면 얘가 어떻든 간에 물 밖으로 바다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한 번 더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 부정합이야 이러면서 그러니 하면서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부정합 횟수보다 윤기 횟수가 한 번 더 많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사 연구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요 녀석은 그 사실은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용어도 이러면 좀 용어가 익숙지 않은데 이건 약간 암기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뭐냐면 천지개벽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과정서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질학적 변화 과정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지금이 그랬다면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겁니다. 요즘 애들 말 안 들어 이러죠? 그럼 옛날 애들도 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 때는 공부 잘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 안 했으면 여러분 부모님도 공부 안 했을 겁니다. 이게 동일과정설이에요. 네. 역사는 반복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천지개벽 해가지고 거꾸로 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갑자기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이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옛날에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거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평 태적의 법칙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태적물이 이제 태적될 때는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만과 나란한 방향으로 쌓인다. 차곡차곡 쌓인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서술형에 할 때 이걸 수평 태적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 보는 용어들이라고. 그냥 똑같은 건 반복된다 이러면 되는데 동일 과정설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은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역전돼서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밑에 깔린 애가 위에 있는 애보다 먼저 쌓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물군 천의의 법칙 해가지고 새로운 지층일수록 위에 쌓인 애일수록 뭐야? 진화된 생물의 화석군이 산출된다. 왜냐하면 이 동물도 진화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발전이 되거든. 그래서 위에 쌓인 애일수록 더 진화됐다 그 얘기고 부정합의 법칙은 우리가 앞서 봤던 겁니다. 부정합 면이 있다면 이 부정합 면이 있고 거기에 기저영합들이 보이면 이게 부정합이거든요. 기저영합 굉장히 중요해요. 기저영합을 딱 봤을 때 얘는 부정합이구나. 이걸 파악해야 돼요. 상하지측의 태적 시기 사이에는 큰 시간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 관입의 법칙. 요거 이제 선생님 뒤에 살펴볼 건데 관입 당한 암석은 관입한 하성암보다 먼저 생성됐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것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 이어서 가겠습니다. 관입과 분출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마그마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원래 지층을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입과 분출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관입이죠. 뚫고 들어가면 뜨거운 마그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성 부분이 발생해요. 쉽게 말하면 화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상처를 입었는가? 상처를 입은 애가 공격을 당한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었어. 상처 받을 애가 없잖아. 근데 누가 있었는데 공격을 당하면 이게 마그마가 공격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상처 받은 애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상처를 입혔느냐. 입힌 애가 공격한 애죠. 걔가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변성 부분이 있는 것이 먼저 있었던 것.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A, B, C가 있는데 어느 게 먼저냐. 얘가 이게 마그마 표시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혹은 X로도 표시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얘 지금 어때요? 이렇게 빗면으로 한 게 변성 부분이라서 이 흉터거든. 요게 흉터야. 얘 흉터 남았고 얘도 흉터 남았죠. 그러니까 원래 AC가 있는 상황에서 B가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상처받은 거고 얘도 상처받은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A하고 C가 먼저 했었고 B가 들어가서 얘네들한테 상처를 줬다는 얘기예요. 안 어렵죠?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반면에 분출은 보세요. A 있을 때 지금 A, B, C가 있는데 A 있을 때 A는 상처받았죠. B가 뚫고 들어오면서 상처를 입혔어요. 그런데 C는 상처 없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B가 나올 때는 C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얘가 마그마가 식어서 암석이 됐어요. 화성암이 됐단 말이야. 그 위에 C가 나중에 쌓인 거죠. 그러니까 C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이 깨끗한 거예요. 안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가 A, B, C 순서로 돼요. 이런 거 맞추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어. 게임이 따로 없잖아, 게임이. 됐죠? 그래서 변성 있는 부분이 먼저 있었던 거고 시기적으로 분출은 위쪽에 변성 부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획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왜 공격으로, 여기 보면 공격 다음한 공격함 이렇게 설명했냐면, 포획감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포로 잡은 거예요. 포로. 포로암이야, 포로암. 그럼 봐봐. C가 먼저 있었는데 B가 들어오면서 얘네들 일부를 포로로 잡은 거야. 이 자연은 100%라는 건 없어요. 완전히 다 완벽하게 녹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C가 원래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다 얘네들을 전멸시켰는데 가끔 포로로 잡은 애들이 있어. C들이 보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C가 먼저 있었고 B가 여기가 이제 공격을 해서 포로를 잡았다. C의 포로를 잡았다. 이렇게 해서 순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힌 것이 먼저 있었던 거. 그럼 이거 한번 봐볼래요? 이것도 분출 같은 경우도 B가 먼저 만들어졌죠. B가 먼저 만들어지고 C가 있을 때 누구를 포로로 잡았어요? 누구를? 지금 B를 포로로 잡았잖아.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 C가 포로로 잡은 거야. 쌓이면서 남는 애들이 이게 약간 이렇게 B가 남는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쌓이면서. 그래서 얘가 C가 B를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힌 애가 먼저 있었다. 순서는 A, B, C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지층에 대비해가지고 지층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순서 따지는 거거든요. 선생님 여기다 썼습니다. 테트리스예요, 테트리스. 테트리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암상에 의한 대비와 하성에 의한 대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애들은 그 근처에 있는 이런 지층의 특성, 특히 우리가 이걸 건층이라고 그러는데, 비교의 기준이 되는 층을 건층이라고 그래요. 딱 보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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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이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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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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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죠. 같은 애들끼리 연결해 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 같은 애들끼리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연결해 준 다음에 그 위아래로 조정을 해 주는 거야. 얘랑 얘랑 나란하게 있어야 되니까 얘는 올리고 얘는 여기 맞춰주고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역단층, 정단층 할 때 우리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게 건층에 해당하는 거야. 요 녀석들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얘를 내리거나 아니면 요 녀석을 올려서 맞춰주면 되죠. 그때 요 구조물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온 거 이렇게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누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누가 최신이냐 이런 거 따지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건층을 이용한 암상에 의한 대비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고 아주 멀리 떨어진 거는 화석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화석.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지층을 대비할 때, 비교할 때, 그래서 비교해서 이제 선호 관계를 따질 때는 화석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같은 화석들을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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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있지. 그럼 연결해주고 그냥 연결해 그냥 선으로 직접 연결해. 얘랑 얘랑 같은 거 연결해. 요거랑 같은 애가 여기 암모나이트 있잖아. 그러니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줘. 그 다음 얘 뭐 연결하면 지금 얘네들이 뜬단 말이야. 그럼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요거 사이에 껴있는 애니까 순서대로 1, 2, 3, 4, 5, 6, 7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몇 번 풀어보세요. 되게 쉬워요. 핵심은 같은 것끼리 직접 연필로 연결을 하라. 연결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맞춰주면 이거 잘한 거야. 이거 굉장히 잘한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펜이 안 나와. 연결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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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주면 여기 중간에 뜨죠. 그럼 순서대로 1, 2, 3 뜨는 애들 4, 5, 6, 7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층의 상대 연령 측정. 야, 요거 제일 재밌어요. 이것도 여러분 문제집 풀면서 해볼 내용들인데 순서대로 지사의 해석 원리 사용하는 겁니다. 밑에 깔린 게 먼저다. 가장 기본이죠. 우선은 이게 이제 역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표준 화석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화석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럼 역전된 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기저형암이 있는 게 밑에 깔려야 되죠. 근데 기저형암들이 위에 이렇게 달랑달랑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저형암이 중요합니다. 기저형암 밑에 깔려. 기저. 저 아래쪽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애가 위에 둥둥 떠 있다.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돼. 역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이거는 역전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침투가 당한 애가 먼저죠. 밑에 깔린 게 먼저고 침투가 당한 애가 먼저고 나중에 공격하는 침투한 애가 나중이에요. A 쌓였고요. 이게 역전 안 됐다고 봤을 때 기저형암 이런 거 없죠. 그 밑에 깔린 것부터는 A하고 B인데 A가 있는데 B가 쳐들어왔죠. 우선. 그래서 A 다음에 어떻게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었으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그리고 D가 됐습니다. C가 먼저일 수도 있지만 C가 먼저라면 어떻게 되냐면 A, B 다음에 C까지 뚫린 상태에서 C가 공격하고 난 다음에 D는 뚫지 못해야 되죠. 그 다음에 D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 얘는 D까지 지금 뚫어버렸단 말이야. 얘가 D까지 뚫어버렸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A, B, D가 쌓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가 얘네들 셋을 다 뚫어버렸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대 연령이라는 거는 앞서 봤지만은 사실은 비교해가지고 정확히 얘가 몇 살이냐는 모르지만 얘가 A가 B보다는 뭐 나이가 많어, B는 C보다 나이가 어려. 이거 따지는 거고 절대 연령이라는 건 실제 얘네들의 나이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거고 이제 핵심 이 원리만 살펴볼 건데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반감기는 뭐냐면 얘가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쉽게 말하면 죽는 거야. 절반씩 죽는 거야. 반 죽음이 될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이 다른 온도, 압력 이딴 거에 전혀 영향 안 받고요. 외부 요인 관계없이 딱 지가 죽는 시간이 다 그 원소마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주어진다고. 여러분들 보고 그걸 어떻게 알라 그러겠어.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반감기를 구하면 돼요. 절대 연령은 뭐냐면 반감기가 몇 번, 반감기에 대한 그 시간을 알고 그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 그러면은 그 지금 암석 속에 들어있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얘가 원래 1000년마다 반이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뭐 반 죽음 되고 그 다음에 또 반 죽음 됐다. 이것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반감기 2번이잖아. 그럼 한 번 하면 1000년인데 또 한 번 줄었으면 2000년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00이라는 애가 있을 때 50으로 줄 때 요때 시간이 반감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50에서 다시 절반, 여기서가 아니라 이 50에서 다시 절반 될 때는 정확하게 2t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에서 다시 절반, 2분의 25가 남았을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때 3t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외부 요인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법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왜 배우는지 알겠죠? 얘네들 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거 막 지층 대비해서 앞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나이가 많이 적냐 이거 할 때는 지사연구의 원리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누가 간입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분출했느냐 이런 거 밑에 쌓인 걸수록 나이가 많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화석들을 이용한다는 거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순서 맞추기, 실제 나이 맞추기, 마지막으로 이제 화석들을 통해서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표준화석은 말 그대로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대를 지배한 생물화석들이 그거예요. 굵고 짧게 산 것들. 대표적으로 공룡. 얘네들 지금 공룡 살고 있어요? 지금은 없죠. 공룡이 살던 시대 그때 지구를 정복했던 애들이에요. 지구를 지배했던 애들. 그래서 표준화석의 특징은 뭐냐면 생존기간은 짧아요. 한 시대에만 풍미하고 다 멸종한 애들이에요. 생존기간이 긴 게 아니고 짧지 않은 이것밖에 안 돼. 대신에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 왜냐하면 전 지구를 덮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굵고 짧게 산 애들, 화끈하게 살다 간 애들이 표준화석이에요. 대표적인 게 공룡이라고. 시상화석은 뭐냐면 이거는 시대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기후나 환경 등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애들.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야 돼. 대신에 분포 면적이 제한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사리라든가 산호 보면 좋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데 아직도 살아요. 이건 옛날부터 있던 애들이라고. 그럼 산호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거 언젠지 몰라. 옛날에도 산호 있지만 지금도 산호가 있기 때문에 산호화석이 언제 건지는 그것만 봐서 몰라. 그런데 어떻게? 우선은 산호는 확실하게 바다에서 살거든. 그래서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존기간은 아직도 살고 있어야 돼. 대신에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돼. 뭐 산지면 산지, 바다면 바다 이런 식으로. 바퀴벌레 같은 거 시상화석이에요. 대표적으로. 아직도 살고 있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특정한 환경이 아니죠. 그것도 특정한 환경을 하면 되지. 뭐 더러운 데 산다 이렇게 하면 되지. 바퀴벌레 화석이 발견되면 이게 어느 시대 바퀴벌레인지는 모르지만 뭐야? 더러운 곳이었구나. 여기는 더러운 곳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시상화석이야.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이건 뭐라고? 이게 어느 환경이나 이건 몰라. 다 살았기 때문에. 대신에 중생대, 공룡이 지배하던 시대에 살았던 그때 만들어진 지형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시대와 고기후 연구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외우나. 그래서 고기후 옛날 그 어떤 그 시대의 그 기후가 어땠을지 연구하는 방법인데 사실 신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조금 알아두세요. 첫 번째, 그 빙하의 시추물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겁니다. 빙하를 뚫어가지고 코를 파가지고 거기 얼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깊숙하게 있는 거일수록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이제 얼어가지고 쌓인 걸 거 아니에요. 그때 산소를 보는데 산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18짜리가 있고 16짜리가 있는데 18짜리가 질량이 더 커요. 중성자가 더 많아서 무거워요. 근데 18짜리가 더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닷물에서 얘네들이 H2O 형태로 있을 때 여기 산소가 18짜리 물이 있거든요. 무거운 물이에요. 이 16짜리보다. 근데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증발이 잘 됐다가 나중에 빙하 쪽으로 가서 추워지면서 떨어져 가지고 눈으로 내리면서 다시 굳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18짜리가 많다는 얘기는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거야 그냥. 그래서 온난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성장력이로는 나이테인데 나이테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부피 생장이잖아요. 옆으로 퍼지는 거야. 길이 생장 말고. 어떻든 얘도 잘 자라야 되거든. 옆으로도 잘 퍼지려면. 그래서 나이테 간격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온난한 기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층의 퇴적물을 분석했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꽃가루라든가 미생물들 분석해서 요것들을 그 당시의 기후를 예측한다 이런 겁니다. 됐죠? 자, 빙하기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우선 한번 보세요. 성캄브리아 이때 중기하고 그 다음에 말기 때 온도가 뚝 떨어지죠. 그때 있었고 고생대 말기 때 한번 빙하게 왔고 신생대 때 요 사기 때 한번 왔다. 요 정도 한번 읽어보고 만약 선생님 외우라고 하면 외워야 되는데 뭐 이거 외워서 뭐 할 거야? 이거 맞추면 뭐 이거 대단한 거야? 야 고생대 때 말기 때 말이야 빙하기가 왔을 때 그게 뭐 so what? 그냥 보면서 읽으면 되는 거지. 자,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공룡들이 아주 난리 법석을 칠 때는 그 등치들이 살려면 환경이 좋았어야지. 이게 이제 여러분은 아니지만 우리 때는 이거 많이 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둘리가 사람 다 망쳐놔가지고 빙하 타고 내려와 해가지고 마치 중생대 때 빙하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애들이 그거 보고 자랐거든. 선생님 때는 그래가지고 중생대 때 빙하기 이거 다 틀렸다고. 나빠. 이왕이면 좀 현실에 입각해서 만화 만들면 좋잖아. 빙하를 왜 타고 와 도대체? 탈라도 저기 뭐야? 얘 죽고 난 다음에 4기 때까지 있다가 타고 와야 되는데 언제 타고 와? 이 기간이 무슨 뭐 내후년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요거 한번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1학기 시험 여러분들 잘 보기 바라겠고요. 생물계 변화라고 해가지고 이 화석 분석인데 이거는 이제 표준 화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거 잘 놓치는데 지질 시대를 구분했죠. 앞서 봤던 이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생물계가 급변하는 건 잘 아는데 이걸 놓쳐요. 대규모의 지각 변동도 있다. 이 두 가지는 꼭 체크해 두세요. 아시겠죠? 지질 시대에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계가 급변하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물들이 태어나거나 뭐 아니면 사라지거나 혹은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기준으로 지질 시대를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바꿨다.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얘네들 발전 방향을 쉽게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이건 벼락치기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할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머릿속에 넣으라고. 우선은 이게 물이 생명의 근원이잖아.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려면 물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어류부터 출발해요. 그렇죠? 어류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징그러운 파충류들, 우리 공룡 같은 파충류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같은 우리 선생님 같은 포유류가 나옵니다. 순서는 어류, 파충류, 포유류 진화가 되면서 이렇게 생물계들이 이제 급변하게 되는데 이때 어류와 파충류의 중간에 양서류가 있어요. 양서류는 양쪽에 서식한다는 거예요. 물에도 서식하고 육지에도 서식하고. 그러니까 파충류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류,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서 어류, 양서류 거쳤다가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표준화석을 외워야 되는데 이 표준화석은 중요해요. 아까 봤던 그런 화석들 나왔을 때 대표적인 화석들의 이름도 알아야 되지만 그림도 알아둬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화석 그림들 있죠. 얘네들 보고 얘가 지금 암모나이트가 있으니까 어느 시대 삼엽충이 있으니까 뭐 이게 뭐 고생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100% 암기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를 하는데 이것도 선생님 쉽게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생대는요 대표적인 애만 아세요. 삼엽충이에요. 여기에 방추충, 여기도 방추충, 이거 두 가지 있어요. 삼엽충하고 방추충이 있는데, 여기 뭐 필석이라든가 갑주어라고 있는데, 여러분 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선 삼엽충, 방추충 이렇게 있다는데, 삼엽충은 꼭 알아두고, 중생대로 넘어가면 쉬워요. 공룡,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암모나이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골뱅이 같이 생긴 거 있는데, 공룡이 지배했을 때, 선생님이 그 통합과 설명에서도 막 춤추면서 설명했던 게 이건데, 공룡들이 그 당시 지배했을 때 우리 인간처럼 살았다고. 얘네들이 그 클럽 갈 때 나이트 클럽 춤추러 갔던데 유명한 그 공룡 시대 중생대 때 유명한 그 강남에 있는 그 나이트 클럽 이름이 암모나이트였어요. 됐죠? 끝났어요. 공룡들의 암모나이트. 요거 알고 그 다음에 신생대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때거든. 포유류니까 매머드 같은 애. 벌써 이제 우리 코끼리랑 비슷하죠? 포유류 쪽이고 화폐석, 돈 모양이라고 이제 합해석이라는데 돈이 얘네들이 무슨 돈 거래 했겠어. 그러니까 이게 신생대 돈. 그러니까 매머드 화폐석 요것만 알면 그 다음에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그 다음부터 뭐 희한하게 뭐 필석이니 갑주언이 못 들어본 거 있죠. 그거 다 고생대로 때려 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삼엽충 요거 하나 체크해두고 고생대, 중생대는 공룡과 얘네들이 춤추러 갔던 암모나이트. 그 다음 신생대로 가면 포유류인 매머드와 돈 우리들 이게 사실은 문화적으로 이제 발달한 거죠. 화폐석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다 외웠죠? 예, 한 번에 지금 끝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요. 조금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가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선 선생님 여기까지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만약에 부족하면 이 부분부터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단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 시험 잘 보기 바라겠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 다음 기말 정리 기말 시험 정리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세요.